미 연준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불확실성 해소에 국내와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 최다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감소와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첫 정기 주총에서 안건들이 모두 통과한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배당금 확대와 연내 자사주 소각 방침을 약속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미 연준이 FOMC 정례 회의를 마치며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서정덕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유가 하락, 또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성 등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연준은 이틀간의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25bp 인상과 연내 6번의 추가 금리 인상 등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르면 5월 자산 축소 시기를 언급하며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일부 진전된 부분과 연일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 유가의 하락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72% 상승하며 2,707.0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3.5% 오르며 922.9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주춤하던 항공주와 여행주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에 수혜 기대감이 커지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성장 아이템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꼽으며 유진 로봇, 로보로보, 선익 시스템, MP, 맥스트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보다 상승 여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며 대외 리스크와 연관이 적은 국내 내수 소비 업종과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고차 관련주의 주가가 날개를 단 모습입니다. 정부가 현대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3년간 끌어온 문제 종지부를 찍으며 중고차 시장 규모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오토에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1호 사내벤처로 2012년 분사한 자동차용품 전문 플랫폼 업체인 오토에는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 사업에 진출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증권은 현대글로비스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소매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이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또 온라인 중고차 중개 플랫폼인 오토벨 서비스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롯데렌탈의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경쟁 여파보다는 기업화 추세로 중고차 시장 신뢰도 제고 등 시장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란 평가입니다. 특히 롯데렌탈은 올해 하반기 중고차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K카와 롯데렌탈은 각각 3.8%, 8.62%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시장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5를 기록해 전주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86.8을 저점으로 이달 7일 87.0으로 반등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상승한 겁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100 밑으로 떨어진 후 이번 주까지 18주 연속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입니다. 서울 5대 권역의 매매 수급 지수는 전주 대비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동남권의 아파트 수급 지수가 0.8포인트 뛰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경기 또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1기 신도시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올라 91.2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매매 수급 지수가 최근 들어 상승 분위기를 보이는 건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집을 거둬들이고 수요자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매수의 입장이나 매도의 입장에서 전망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매수와 관련돼서 시장을 조금 더 급매물을 타진한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줄다리기에 따른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 세제 완화,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가격 고점 인식이나 금리 인상기라는 점 등이 거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12,00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공사비 증액 계약으로 현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이 이전 조합과 체결한 5,2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해임 발의한 당일에 맺어져 법적, 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계약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지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그간 걸어 잠궜던 대출문을 차츰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감소로 돌아섰고 특히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아진 은행 대출문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전세계약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의 전세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합니다. 이는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조익에 나선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대출 한도가 늘어난 범위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전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급 지급일 또는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급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 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전세대출, 주담대 우대금리를 0.5%포인트 높이기로 한 데 이어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3%포인트 올렸습니다. 또 농협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최근 2억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데 따른 겁니다. 여기에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첫 정기주총에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되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행보에 힘이 실렸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배당금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연내 자사주 소각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의 첫 정기주총.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그룹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사업 분야 간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업 정체성 또한 철강에서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특히 최 회장은 배당금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돌아섰던 주주들의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1주당 배당금으로 전년보다 2배가 넘는 17,000원을 설정했고, 이에 일부 주주들이 최 회장이 지난 1월 약속한 연결 배당 성향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배당 수익률은 6.2% 수준으로 다른 대기업의 2%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익년도에도 적어도 1만 원 이상은 배당할 수 있도록 여력을 축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내 자사주 소각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포스코는 물적 분할 전인 지난 1월 올해 자사주 일부를 소각해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일부를 올해 내에 소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소각할 최적의 규모와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이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53 5G와 갤럭시 A33 5G를 공개했습니다. A53은 6.5인치를, A33은 6.4인치 풀 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두 제품은 어썸 블루, 어썸 블랙, 어썸 화이트 등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5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A 시리즈 최초로 불필요한 사물을 깨끗하게 지우는 AI 지우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텔리전트 알고리즘을 적용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A53 5G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사전 판매에 들어갑니다. 정식 출시는 다음 달 1일입니다. 하이트진로가 테라와 하이트 등 국산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7.7% 인상합니다. 하이트진로가 맥주 가격을 올린 건 지난해 4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정상 출고가 기준으로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격을 올린 겁니다. 전 방위적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시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격 조정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비 맥주도 지난 8일 약 6년 만에 가스와 오비라거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럭셔리 중형 SUV GV70의 전기차 버전인 GV70 전동화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3번째 전기차로 내연기관 모델의 높은 완성도에 전기차의 장점까지 더해졌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엑셀을 밟자 민첩성과 가속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증대시켜 보다 역동적인 전기차 경험을 제공하는 부스트 모드를 적용하자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치고 나아갑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전기차 GV70 전동화 모델. 부스트 모드를 적용하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2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럭셔리 중형 SUV인 GV70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외관은 GV70의 우아하면서 역동적인 선을 그대로 살린 것은 물론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실루엣과 측면을 가로지르는 예리한 선을 고스란히 살렸습니다. 다만 GV70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 전용 그릴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앞서 G80 전동화 모델에서 선보인 바 있는 리버스 G 매트릭스 패턴 그릴로 전기차 모델임을 강조했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 용량은 77.4kWh로 1회 충전 시 최대 4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이자 첫 전동화 SUV 모델입니다. 세 가지 바디 타입의 전기차 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운전자가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 눈길, 모래길, 진흙탕길 모드를 선택하면 이에 맞춰 구동력을 배분하는 이터레인 모드가 브랜드 최초로 장착됐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대부그룹이 오늘 프로 골프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번 골프단 출범을 계기로 대중 스포츠로 부상하고 있는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대보그룹이 프로골프단을 창단했습니다. 뛰어난 기량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여자와 남자 프로 선수단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새롭게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대보골프단은 KLPGA 김지현, 김윤교, 장은수 프로와 KPGA 최민철, 고근택, 오승현 프로로 구성된 가운데 단장은 이석호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대표가 맡게 됩니다.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을 보유한 대보그룹은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대중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021년 메이저급 대회 제1회 대보 하우스디 오픈을 개최한 데 이어 각종 프로와 아마추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아마추어 대회를 주최하거나 평소 골프를 접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골프 대회 장소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서원 아카데미를 통해 골프 꿈나무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보그룹은 골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그린 콘서트를 진행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대보그룹은 현재 2030 세대까지 골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골프단 창단으로 통합 골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골프 스포츠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 선수와 회사 모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필드 위에서 대보건설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디 로고를 단 프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기술 전시회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식품 제조업체를 위한 해결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의 한 로봇 개발사가 선보인 1.5m 높이의 로봇 푸들리는 눈앞의 음식을 포착하는 영상인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국수나 잘게 썬 야채, 프라이드 치킨 등을 인식하고 포크 같은 손으로 한 번에 500g까지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푸들리는 통상 좁은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식품 제조업 근로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에 노출돼 공장이 멈춰서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로봇 개발사는 공장 근로자 일부가 푸들리와 같은 로봇으로 대체되면 근로자 간 사회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의 가격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헐리우드 대표 영화사인 MGM에 대한 인수거래를 마무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프라임 비디오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과 경쟁하고 있는 아마존은 전통의 영화 스튜디오인 MGM의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MGM은 첩보 액션 영화의 간판격인 007 프랜차이즈와 스포츠 영화 로키 시리즈 등 4천여 편의 영화 작품과 TV 드라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0년 영화 드라마 제작 배급사인 아마존 스튜디오를 자회사로 차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13살 소년이 픽업 트럭을 운전하다 대학 골프팀 승합차와 충돌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시간으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픽업 트럭이 중앙 차선을 넘어와 뉴멕시코 사우스웨스트 대학 골프팀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량은 즉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픽업 트럭을 운전했던 13살 소년과 대학생 6명,
코치 1명 등 9명이 즉사했습니다. 미국 교통법상 13세의 운전은 불법입니다. 통상 14세부터 연습면허가 발급되며 15세 이후 임시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퇴근길 충청과 전북부터 비가 내리면서 오늘 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최고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으로는 최대 30cm의 큰 눈이 예보돼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는 최고 8cm, 수도권과 충청, 경북으로도 1에서 3cm의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주말인 내일 오후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굳은 날씨 때문에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경상 동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도로도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6도에서 7도 선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도 아침 기온 2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 3도, 울진 5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5도, 부산 6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이 8도, 광주 9도 예상됩니다. 내일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꽃샘추위가 반짝 찾아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